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쏟아지는 이 판스 목사의 뉴스에 진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네요. 정부의 광복절 행사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그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길기 일장기 들고 진짜 극단적인 진짜 폭력 시위를 보여주고 경찰을 향해 차를 돌진하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의 이 대유행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아나키라고 해야 되나요? 아비규환의 이 상황, 이 무정부 상태를 보면서 느끼는 큰 의문이에요. 도대체 정광훈은 왜 저기 있지? 저 사람은 저기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은 정광훈은 저 자리에 있을 리가 없고 이 사건은 애초에 예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광훈이 4월에 보석으로 풀어줬죠, 판사가. 집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 집회에 나왔어요. 집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게 행정법원 판사예요. 결국은 이 집회를 허락해준 게. 근데 좀 더 과거를 넘어가 볼까요? 이 정광훈의 구속영장을 몇 번 신청됐을 때 판사들이 다 구속영장 기각했어요. 겨우 들어앉았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끝도 모르고. 법이 무섭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감옥에서 딱 나와가지고 문재인 투쟁하겠다고 했죠. 불과 3, 4개월 감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2017년에 했는데 그때 판사가 보석으로 풀어줬거든요. 범법자를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영장을 기각을 해요. 영장을 기각했는데 계속 이런 짓을 하다가 겨우 들어갔어요. 또 풀어줘요.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다른 판사가 이 사람을 해주게 해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나라를 대혼란으로 빠뜨리는 거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검토 중이다라고 어제부터 나오죠. 취소 신청했다라고 나오네요. 아니 이 정도면은 즉각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범법과 불법 행위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뭐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보석 취소 신청이에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공화당부터 마찬가지고 이 태극기 집회 점점 저희 진짜 극단적으로 가고 폭력을 예사롭게 쓰고 정말 이 서울 광장 정말 다 오염시키고 이러면서 지금 얘네들의 세력이 미친 듯이 키워져 왔어요. 100명 모이라고 하는데 10,000명 모였어요. 서울시가 이 서울시의 이 집행명령이나 행정명령을 경찰이 어겨가면서 사실상 이 태극기 집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경찰과 검찰과 이 재판부가 제대로 자기들의 역할을 하고 집행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이 지시를 따랐다고 한다면, 이 정신을 따랐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마치 얘네들을 일부러 풀어줘서 이 반정부 투쟁을 계속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진영상을 만들도록 아예 이 공권력의 이 집단들이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얘네들을 사실상 이 사회에 풀어놨다라고 하는 게 판사들이 풀어놓고 검사들이 방관하고 경찰들이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킹덤이란 드라마 유명하죠. 이 킹덤에서 일부러 이 사회의 혼란을 부추겨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비들을 사회에 풀어놓잖아요. 왕실에 풀어놓잖아요. 일부러. 왜? 자기는 피를 묻히지 않는 거야. 그 좀비들만 풀어놔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 주승용이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이 나라의 왕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려 망국의 길로 이끈다. 이게 쟤네들이 이 사회의 좀비들을 유튜브든 온 오프라인에서 풀어놓고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쟤네들은 저거를 자기들이 풀어놓은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경찰도 법원도 검찰도 자기를 보호해줄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경찰에서 잡으려니까 검찰이 기각해버리잖아요. 검찰이 잡으면 판사가 다 풀어주잖아요. 박사학도 마찬가지죠. 경찰한테 가스총 쏘고서는 여자 머리채 막 잡고 벽돌 던졌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해주잖아요. 강용석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법원에서 풀어주잖아요. 2심에서 무죄로. 이 사회에 소위 말해서 암적인 존재들, 이 좀비와 같은 이 존재들, 사회 혼란이나 정말 이 사회를 망국으로 빠뜨리려는 걸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미국 같았으면 벌써 총살당하고도 남을 애들이고 이미 체포돼가지고 경찰에 가고 남을 애들이 멀쩡하게 이 사회를 활보하고 어쩌라고 들어가면은 다시 또 판사가 풀어주는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 혼란은 계속되고 결국은 걔네들의 힘이 커지다가 이런 식의 진짜 또 하나의 대유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학교도 지금 개학 못한다고 하죠.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김종원 같은 사람, 김종원 민정수석 같은 사람들, 저는 진짜 이 사람 잘못 뽑은 게 정말 너무 컸다고 봐요. 물론 조국같이 일해버리면 정말 언론과 이 검찰과 이 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국을 본보기로 보여줌으로써 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고위층 인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지 모르죠. 나도 저렇게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김종원처럼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시행령에서 사람들이 진짜 이게 반전을 느꼈을지 몰라요. 정말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정말 이 문재인 정부와 이 민주정부의 이 쟤네들의 그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참여정부 때 수준인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견디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해내는 게 너무나 습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게 암인지 종양인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암인지 종양인지 끝까지 가보자. 그러고서 암이면은 제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이미 암이 온 사회에 다 퍼져서 더 이상 자를 수도 제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쥐고 있는 이 사법부와 검찰과 이 경찰의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반정부 투쟁, 이 반정부 투쟁의 이 선봉장으로 이 풀어놓은 이 좀비 같은 것들, 이거 이대로 정말 방관해도 되는 건지. 네이버 같은 그 토포탈 방관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팡통위원장 뽑아놓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목숨을 걸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참모라고 하고 장관이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 왜? 자기 페이는 미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런 방관과 무사안일주의와 그 문재인 정부에 숨어있는 이 권력기관들의 이 반정부 반문 성향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이에요. 지금의 이 현실은. 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징계 이후에 회부가 됐죠. 근데 이제 결국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기사를 썼다고 해서 그 동료 기자들이, 그것도 어린 새끼 기자들이 28년대 베테랑 기자를 진짜 거의 다구리를 해가지고 징계에 넘겨가지고 결국 벌을 받게 만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인터뷰도 못하게 하고 글도 쓰지 말라고 하고. 이게 뭔 파쇼짓이야. 근데 이 강진구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양심을 걸고 기사를 하나 썼다가 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건데, 기자협회나 여기자협회나 어떻게 가만히 있냐? 언론 자유 외치던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한동훈한테 사과하는 언론사면서도 막상 이 한 기자가 기자회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다들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진구 기사를 신나하면서 지금 보도하는 언론사가 지금 미디어오늘이에요. 놀랍게도. 미디어오늘이 정말 좋은 언론사였는데, 이게 작년 한 가을부터인가 뭔가 이상해. 진짜, 이렇게 심장 벌렁벌렁한 뉴스를 딱 보면, 새로 들어온 다 여기자들이야. 사람 몇 명이 바뀌니까 멀쩡했던 가장 좋은 언론사가 갑자기 매갈신문이 돼요. 정의당 보세요. 그냥 매갈당이 돼버렸잖아요.
사람 명만 받겠다고. 최소한의 팩트나 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공격하는 기사를 쓰는데, 허재현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나 했어요. 예, 어저께 그 김용민 그 유튜브에서도 그 강진규 기자 그 기자회견이랑 그 하는 거 방송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허재현 기자가 중요한 말을 했지. 박재동 화백의 미투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나 형사 재판이 벌어진 적도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는 성추문 폭로 사건입니다. 제가 데이비드 게일 영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미투를 터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끝났어. 그러고 나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학생이 재판을 하니까 딱 도망가 버리잖아요. 지금 이거 뭐 오달수도 마찬가지고 박재동 화백건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언론에 빵 터뜨리고 그러고 나서는 저기 이 만화가가요. 박재동 화백을 고소하지 않았어요.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미디어 오늘이는 기자 여기자들이나 지금 이제 그 그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재판에서 다 확인된 성범죄를 강진구 기자가 자꾸 거론한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은 그 이태경 만화가와 박재경 화백 사이의 이 미투 사건이 아니라 박재동 화백이 SBS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민사소송한 거를 지금 이 미디어 오늘 기자나 이 패미들이 형사소송, 형사재판으로 오인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의 이 언론의 이 보도의 부작용인 거지. 그걸 패미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고. 이 재판이 SBS와 박재동 화백의 단순한 민사소송이라는 거, 이 이태경 만화가와 박재동 사이에 이 민사나 형사소송이 아니라는 것들을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거지. 알아도 모른 척하고 아니면 애초에 몰랐다거나. 진짜 언론사들 정말 수준이, 기자들이 정말 이렇게 수준이 낮아도 되나. 남자의 어떤 성적인 어떤 그 모럴 해저들을 여자로 바뀌면은 그러면은 더 나은 세상이 될까? 여자와 남자의 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적 자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 인문학적 통찰.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여자나 남자가 아니라.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